네, 정신건강론 3주차입니다. 3주차에서는요, 현대사회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먼저 보실게요. 자,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학습한다. 두 번째, 정신건강에 대한 생태 체계론적인 관점에 대해서 학습한다입니다. 자, 3주차 1강입니다. 3주차 1강에서는 여러분,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 네, 중에서 심리학적인 관점,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 네, 첫 번째 생물학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물학적인 관점 같은 경우는, 네, 정신건강을 생물학적인 관점을 가진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뇌는 인간 행동에 대한 가장 기초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정신적인 이런 사고, 그 다음에 뭐 느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뇌가 관장합니다. 특히 이제 해마나 편도 같은 경우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기억의 기능은 정신장애의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 편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통합과 안면 인식 또는 사회적인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의 정신 이제 과정은 신경계라든지, 그쵸? 네, 분비 성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충격적인 뭐 사건이나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면 뭐 부부싸움을 했어요. 남자친구랑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야 돼요.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제 인지 능력이나 또는 이 시험에 대한 준비 상태가 다 됐는데, 인간의 정신 세계는 이러한 나의 감정, 이 신경계, 호르몬 분비, 이런 분비 성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쵸? 네, 결국에는 결과론적으로 주의 집중이라든지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시험 망쳤어요. 안 그래도 더 기분이 나빠진 상태인데, 오후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지나가는 친구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이 친구에게. 뭐라고? 너 오늘 굉장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뭐, 나이에 비해서 엄청, 피부가 안 좋아. 평상시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얘기인데도, 네. 아침에 남자친구나 또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험 망쳤어요. 근데 오후에 밥 먹는데 친구가 그냥 지나가는 농담 한마디인데도 갑자기, 네, 이런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막 몸에 열이 나고 신경계, 뇌분비, 그쵸? 네. 이렇게 사람의 이런 정신과정은 이런 신경계 분비 성과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생물의 행동이라든지, 그쵸, 인간의 이런 행동, 정신 과정의 기초는 이 두 계통의 활동에 지배를 반드시 받는다고 보는 게 바로 생물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경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뇌 기능의 강화로 행동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조작적인 조건 하라든지 약물을 사용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도 생물학적인 관점이죠. 우울증과 관련된 약물을 통해서 이런 우울증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잘 흥분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뭡니까? 흥분이 가라앉히는 약물을 사용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나 ADHD, 그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이런 약간 조금 이상행동을 보이는 애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전두엽의 네, 활성화가 굉장히 네, 호르몬 분비가 잘 안 돼서 네, 이것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막 일어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쵸. 약물을 투여해서 이런 과잉 행동들을 이제 또는 뭐 이렇게 막 주의 집중을 못하는 이런 정신 상태를 억누르고 좀 이렇게 릴렉스 하게끔 만드는 이런 방법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사용을 통해서 행동 수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조작적인 조거나 요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계속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상태에 있다면은 처벌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못 하도록 네. 강화시키면 네. 당연히 이제 이런 행동이 일어나게 된다. 그쵸? 그래서 화가 날 때마다 자정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킨다. 뭔가 조건적인 반응을 하게끔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살펴볼 관점은요,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자, 앞에 설명했었던 이론이 좀 더 그럴듯한지, 아니면 지금, 네, 심리학적인 관점이 그럴듯한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정신건강을 네, 목표로 하는 이런 정신건강 실천에 있어서 개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함에 있어서 일단 불안의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인간의 심리가 결국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정상적인 불안이냐, 병적인 불안이냐부터 조금 구분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스스로 내 불안을 인지를 하고 있는가 체크를 해보시고요. 인생의 각 발달 시기에서 어느 정도 극복되고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정상적인 불안입니다. 누구나 다 어떤 그런 상황에서는 불안을 느낀다는 것을 이해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내가 지금 너무나 내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 앞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좀 불안을 느낄 수 있어. 인식을 한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불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떨리고 불안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차분해져. 그쵸? 그래서 뭐 원산을 바라보고 약간 좀 심호흡을 하자. 이렇게 내가 하면은 내 불안한 상태를 좀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정도를 우리는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병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쵸. 네. 쉽게 극복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가 계속 누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의 불안을 표현했다가 점점점 더 누적화돼서 이게 이제 나중에는 분노나 여러 가지 다른 이상 행동들로 표출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이런 정신 기능에 미치는 이런 병리적인 불안 같은 경우는 주로 정신 역동 이론이라든지 이런 이론가들, 그 다음에 대상 관계 이론들, 행동주의 이론들에서 대표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첫 번째, 네, 정신분석 이론.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로이드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드라는 학자의 정신분석에서는요, 정신건강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앞에 배웠던, 네, 이론가들은 또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이드는 정신은 인간 행동의 가장 기초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런 개인의 정신 생활과 적응 과정에서 억압된 뭔가 충동이나 어렸을 때부터 이게 풀지 못했던 내적 갈등이 있다라든지 또는 아동기에 영유아기 아동기에 정신적인 트라우마의 경험이 있다라든지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내적 갈등, 충동, 억눌림,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네, 무의식 세계이지만 이런 것들이 의식적으로 계속 드러나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요, 리비도, 이제 욕구의 발달 단계, 리비도가 발달 단계에서 달라지는데, 어린 이제 영할 때는 뭡니까? 무조건 욕구 하면은 탐색하는 게 입으로 가져가죠. 리비도가 입에 있다가, 네, 이후에, 발달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죠. 그러다가 이제 유아기, 통제 시기, 그쵸? 이게 중요한 뭡니까? 학문으로 리비도가 갔다가, 절제, 통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역할 어느 정도 알고 이렇게 되는 또 그 유아기 후기 이럴 때는 뭡니까? 그렇죠. 남녀의 차이 이렇게 알게 되는 이렇게 해서 또 리비도가 성기로 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이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일단 리비도 이론 그 다음에 무의식, 억압, 방어 기제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의식 세계 어디에서 드러나나요? 뭐 꿈을 꿀 때, 그쵸? 내가 의식하지 못했는데 꿈에서 뭔가 찰나로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이거 무의식을 간단하게 하는 실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하자면, 그냥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찰나의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특히나, 네, 영이 맑은, 그쵸?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무의식, 이런 잠재되어 있는 욕구,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그림이나 놀이 장면에서도 많이 표출되고 있거든요. 뭐 이러한 무의식 세계. 그 다음에 이제 방어 기자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다양한 비합리적 이런 방어 기제들로 막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것이 합리화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언제 억눌림 해서 억제, 뭐 이런 것들도 방어 기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정신결정론을 좀 설명하자면 프로이드 정신분석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요. 이 정신결정론 같은 경우는 정신이 결정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정신 현상과 이런 인간의 행동, 병적인 이런 장애들은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뭐 감기에 걸리듯이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반드시 그럴듯할 만한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정신결정론입니다. 자, 대부분의 이런 정신분석학자 이론들이 그러면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냐 한다면 어렸었을 때 내가 억눌림, 무의식 속에서 잠재 있는 거, 지나친 이런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원인을 분석할 수 없지만은 분명히 과거의 어떠한 경험이나 충격적인 사건, 트라우마 속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런 질병들, 이상 행동들, 이상 현상들, 병적인 장애들이 바로 연결고리 되어 있더라 해서 그럴 만한 원인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론 같은 경우는요. 네, 지형 모델입니다. 지형 모델은 성격을 이해하는 틀로서 성격의 지형적인 구조를 분석을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네, 프로이드가 얘기했다시피 이 세 가지 영역을 프로이드는 설명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의식하는 단계, 대부분 이제 의식적으로 행동하고 계시죠? 의식 단계. 그 다음에 의식의 전 단계.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날 듯 말 듯 막 꿈이 잠깐 보이는 이런 것들 전의식 단계예요. 근데 내가 의식하지 전혀 못하는 이제 무의식 단계. 그래서 이제 이게 표면이라고 친다면은 빙사계 일각이에요. 의식은 드러나는 요 단계라면은 여기 찰랑찰랑찰랑 뭔가 드러날 듯 말 듯한 게 전의식이라 한다면은 저 밑에 많이 깔려 있는 우리의 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고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마음의 구조는 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초화, 갓 태어난 이제 영유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원초화입니다. 오로지 본능에 의해서 좌우되는 네, 요 발달 시기, 그쵸? 자, 그렇지만은 원초화가 영유아기에 발달하지만 성인이 여러분들도 원초화 없습니까? 있습니다, 본능, 그쵸? 그래서 이 본능으로 구성된 거의 네, 전적으로 무의식적인 구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자아, 그쵸? 드디어 유아기, 아동기에 많이 발달하는 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늘 자아는요, 힘들어요. 왜? 본능을 가진 원초와와, 그 다음에 뭔가 도덕적인, 이상적인 거 추구하는 초자와 현실적인 상황에서 늘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먹고 싶지만 지금은 참아야 해. 지금은 놀이하는 시간이니까 해서 어느 정도 타협하고 놀이가 끝난 다음에 먹자 하는 이 늘 조정하고 타협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초자입니다. 자, 유아기 발달 시기에서 초자가 발달하지 않으면 항상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영아기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초자도 어린 시기인 아동기, 유아기에 발달하는데 이것은 이제 개인의 도덕적인 양심이라든지 또는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한다라든지 이런 거. 근데 이 초자아는요, 항상 자아에 의해서 압력을 또 강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어 기제입니다. 방어 기제는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네, 자아가, 그쵸? 이성을 추구하는 자아가 원초아와 초자아의 이런 요구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하죠. 네, 이러한 자아가, 이제 발생을 할 때 방어 기제가 일어난다. 자, 그리고 과거에 내가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있었던 어떤 기억과 외부 세계에서의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또 막 갈등이 일어날 때 방어 기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한 개인이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작동시키는 어떠한 심리 기제를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잘 발동하면 좋지만 대부분의 방어 기제들이 왜곡되고 또는 다른 걸로 대체되고 또는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 방어 기제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억압인데요. 이제 그 내가 갈등 상황에서 무조건 억압해서 억눌립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무의식 세계에 쌓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억압은 고통스러운 느낌이나 생각, 불안, 갈등을 의식으로 또 무의식으로 보내는 거 해서 극심한 대표적인 예가 기억 상실인 거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기 못할 때 정말 그 기억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동안 기억상실증에
인다는 것은 의식화돼서 드러나진 않지만 분명히 내 무의식의 저 한편으로 그냥 이렇게 쏟아버려서 묻어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보실 내용은 프로이드가 말했던 발달 단계입니다. 자, 구강기 태어나서부터 생후 한 18개월 시기에 리비도가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죠. 자, 그러다가 네, 생후 18개월에서 3세 정도 되는 이제 유아기로 접어드는 시기, 리비도가 항문기로 가죠. 네, 그 다음에 3세에서 6세, 그쵸? 네, 해서 유아 후기까지를 우리 남근기 해서 이제 그 리비도가 그쵸? 이런 생식기로 갔다가 그다음 6세에서 12세기 이때는 리비도가 잠복해 있습니다. 왜? 학자에 따르면 열심히 이제 그 아동기 그쵸? 예,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언제 갑자기 리비도가 나타납니까? 다시 한번 제2의 남근기라고 볼 수 있는 생식기 이때 다시 네 생식기로 리비도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네 12에서 18세기 사춘기 이때 다시 드러난다 해서 그 프로이드는 이 발달 단계를 나누면서 충분히 인간이 이 발달 단계에 맞는 네, 이런 그 인간의 원초와 욕구를 해결해야지 그 다음 발달 단계로 편안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정신 건강한 상태로 간다. 인간의 이런 건강을 이룬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때 고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구강기 때 충분히 입으로 할 수 있는 쾌감, 그쵸? 탐색, 먹고 싶은 거, 빨고 싶을 때, 그쵸? 탐색하고 싶을 때, 아이들 모든 장난감을 입으로 가져가죠. 충분히 탐색이 일어나야 되는데, 엄마가 더러워, 방해하고 못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구강기 고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너무나 지나치게 욕구를 자제시켰을 때도 고착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또 너무나 탐색의 기회를 많이 줘서 아무거나만 그쵸? 자제 없이 했었을 때도 네, 이 고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강기에 적절하게 구강기 탐색이 일어나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구강기 때 고착이 일어나면 성인기 어떤 그 이상행동이 일어날까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저기 폭음 맞죠? 엄청나게 이제 막 그 음주를 한다든지 뭐 지나치게 흡연한다든지 그다음에 또는 욕설을 하시는 이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원인을 찾아보면은 구강기 때 뭔가 고착이 일어난 행동들이라고 합니다. 자, 나머지 발달 단계에 해당되는 고착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이 바로 프로이드가 말하는 정신분석학적 이론입니다. 자, 심리학적 관점의 두 번째 학자입니다. 두 번째 심리 사회 이론은요, 에릭슨이 대표적인 학자인데요. 에릭슨은 첫 번째, 인간의 행동과 기능의 이런 기초로 원초화보다는 자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능 너무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 현실 세계를 원만하게 살아갈 수 없다. 오히려 자아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학자가 바로 에릭슨입니다. 자, 둘째, 인생 전반에 걸친 발달 단계를 에리슨 또한 제시를 했고요. 각 단계마다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경험을 네,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과 함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아는 네, 언제 완성되나요? 전 인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발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셋째, 에릭슨은 삶의 이런 심리 사회적인 위험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이고요. 모든 이제 개인적, 네, 사회적 위기가 인간 성장으로 이끄는 요소를 제공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말했던 발달 단계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초기 유아기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시기. 이때는 내가 신뢰감을 가지느냐, 반대로 불신감을 가지느냐, 따르는데, 자, 여러분 어떤 걸 가져야 되나요? 이 시기에. 이 세상 믿을만 하다라는 신뢰감을 가지셔야 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요, 기본적인 신뢰를 성취를 하는 발달 과제를 통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영유아는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부모가 늘 없어 하면 늘 불안하고 이 세상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불신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불신감을 가진 사람들은요, 성인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이성 교제를 하거나 친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저 친구 갑자기 나한테 왜 잘해주지? 늘 사람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적절한 이성관계도 하지 못해요. 이런 것도 나타납니다. 그 성인기에 이러한 관계를 잘 지속하지 못하는 걸 원인을 찾아봤더니 네, 에릭스는 네, 유아기에 네, 달성해야 되는 인간 발달 과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동기 넘어갈게요. 아동기 때 되면은 자율성을 획득해야 되는데 이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자율성을 잘 성취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아동기에 친구들 보는 앞에서 엄마가 막 이렇게 혼낸다든지, 그쵸? 또는 뭐 형제간끼리 비교를 한다라든지, 그래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게끔, 네,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거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요때 이제 유지하기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또는 좀 더 그냥, 네, 내버려두기. 요 과제의 특성에 따라서 잘 컨트롤 하시면 되겠죠. 자, 좀 더, 네, 크게 되면 유희기입니다. 에릭슨은 이제 이때 주도성을 가지느냐, 주도성을 갖지 못하면 죄의식을 가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유희기에는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청소년기, 그쵸? 학령기, 이제, 지금으로 치자면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고학년, 뭐, 중학교 초기까지인데, 이때는 주도성을 성취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는 과제를 만들기 또는 역할하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한 반의 어떤 리더, 그쵸? 또는 반장, 또는 역할, 조장, 그 다음에 조원, 어떤 것에 역할을 좀 부여시켜서 역할 수행을 했었을 때, 너 스스로 해냈구나. 칭찬과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거,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죠. 그 다음에 학년기입니다. 학년기 때는요, 근면성, 네. 근면성 획득에서부터 열등감으로 빠집니다. 학년기 때는 성인들의 기술을 습득하고자 자신의 과업을 안수할 수 있는 능력인 근면성을 이 학년기 때, 중고등학교 때 성취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네, 스스로 일을 해내기, 또는 협동해서 함께 해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근면성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때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되면 아이들이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때 생겼던 열등감이 사회에서 직업인에서 나타나는 경우 많이 보시죠? 영화 속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요,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역할 혼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사춘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발달 과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고요. 과제는 자신이 정말 되어보거나 또는 되지 않는 거. 그쵸? 뭐, 예를 들어 성정체감 같은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인 초기입니다. 이때는 친밀감을 가져야 되는데, 성인 초기에 이제 관계 형성이 못한다 그러면 고립감을 가지게 되죠. 자, 발달 과제는 친밀성을 이루는 거고요. 자신을 읽거나 또는 타인에게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 두 가지 과제를 다 통과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인기입니다. 이거는 생산성을 내가 가지느냐, 침체기이냐. 사회적으로는 생산성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성인기 때는. 그래서 내 존재감을 가지고 존재를 성취하거나 또는 뭔가 이제 관계 속, 그 가족 단위에서 뭐 케어, 돌봄을 통해서 생산성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노년기입니다. 노년기 때는 자아 통합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실패한다 그러면 내 인생 헛살았어. 절망감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경험 모두를,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을 통합하는 단계. 이때는 과거를 인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현재 지금 네, 이렇게, 노년기로 접어들고 하면서 내가 내려놔야 할 것들, 무해에 대해서 좀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자아 통합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학적인 관점이 바로 융의 분석 심리입니다. 자, 보시면 융은 무의식을 개인적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프로이드가 개인적인 무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은 융의 분석 심리에서는요, 집단 무의식도 함께 포함시켰다는 게 특징이고요. 자, 개인적인 무의식은요, 태어나서 이후 개인의 경험 중에서 억압 또는 내가 잊고 있었지만 뭔가 무의식 속에 깔려 있는 거, 망각된 내용들로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무의식과 유사하다고 한다면 융이 말했던 집단 무의식은요, 좀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집단 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이런 무의식, 그래서 굉장히 좀 신화적이고 상징적인 과거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이런 집단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는 원형 5가지를 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같이 함께 보실까요? 자,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집단 무의식이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남성 속에 있는 여성의 요소인
네, 아니마라든지 또는 여성 속에 있는 남성적인 요소인 아니무스라든지 겉으로 나타난 사회적 또는 가면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인격 양상을 지금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런 인격의 무의식적인 어두운 측면이 우리는 그림자. 그 다음에 이러한 다양한 원형과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컴플렉스 네, 이런 컴플렉스를 통일하고 평형을 유지하는 자기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마, 아니무스, 페르소나, 그림자, 자기. 네, 이 5가지는요. 다음번 이제 줌 영상 때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구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토론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다양한 정신 건강 관련 중요성 중에서 정신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 심리학적인 관점을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